실전 모의고사 30문항 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맨 마지막에 있죠. 그래서 이 30문항은 최대한 이 교재 안의 내용 중에서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것들을 모아놓은 것들이니까 하나씩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1장 1과목이죠. 인공지능 기초 이론입니다.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인공지능의 원리를 고르시오. 데이터로부터 지식을 추출하고 학습하는 과정. 시스템은 경험을 기반으로 성능을 개선한다. 보기에서 설명한 인공지능 원리, 학습이란 얘기가 나왔잖아요. 학습. 인공지능의 기초적인 어떤 메커니즘 같은 것들을 보시면은 학습과 추론과 적응 같은 것들이 인공지능이 지원하고 있는 기본적인 기능입니다. 채택은 인공지능의 원리에 해당되지 않죠. 가끔은 문제에서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최대한 지문을 열심히 보시고 그렇게 유출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로부터 지식을 추출하고 학습한다는 과정 자체가 어떤 적응이나 채택이나 추론보다는 학습에 더 가까운 거라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학습이고요. 2번, 다음 보기에 설명하고 있는 기계학습의 종류를 고르시오. 정답, 레이블에 지정되지 않는 데이터로부터 패턴이나 구조를 찾아낸다. 대량의 신문기사를 분석해서 자동으로 정치, 경제, 사회, 스포츠 등으로 분집할 때 활용한다. 이런 얘기를 자세히 보면 이제 인공지능, 기계학습의 종류를 보면은 이제 지도, 비지도, 강화, 준지도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중에서 군집에 해당되는 것들이 이제 비지도 학습이죠. 그래서 이걸 어, 지, 비, 준, 강 이런 식으로 외워 두셨다가 이 사례에 맞춰서 이제 지도 학습은 뭔가요? 레이블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비지도 학습은 레이블이 없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풀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학습은 뭔가요? 뭐 에이전트, 보상 뭐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은 강학습이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3번, 보기에 설명하고 있는 컴퓨터 장치를 고르시오. 네. 시스템의 작업 영역, 학습 데이터 중간 계산 결과를 임시 저장하고 빠르게 읽을 수 있는 장치이다. 우리 PC에 있는 장치들을 보잖아요. PC에는 CPU가 있고, 메모리가 있고,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 뭐 SSD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플래시 메모리를 쓸 수도 있겠지만, 플래시 메모리 같은 것들은 이런 연산할 때 집어넣지는 않고요. 보통은, 어, HDD냐, 아니면은 메모리냐 요 두 개로 나누게 되겠죠. 근데 빠르게 읽을 수 있는 장치 임시 저장한다. 그 다음에 복잡한 학습을 진행하는데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은 램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보조기업 장치는 아무래도 성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 데이터 처리한 이후에 이 연산한 결과를 임시 저장하는 곳은 메모리. 왜 임시 저장이라 그러냐면 메모리는 휘발성이죠. 휘발성. 근데 이 HDD나 SSD는 영구 저장할 수가 있겠죠. 영구 저장. 그러니까 임시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메모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 문제. 4번. 다음 보기에서 기억 니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기억의 개수가 무한대로 늘어나면 니은이 부족해진대요. 무한대로 늘어나면 계산한 결과값을 잃어버리는 문제. 이 신경망 보면은 입력, 은닉, 출력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보통 무한대로 늘어나는 것들 출력은 무한대로 늘어나기 어렵겠죠. 근데 은닉층이 무한대로 늘어나게 되면은 이 계산한 결과값이 잃어버린 약간 그 소멸 문제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기억은 은닉층이 해당이 되고요. 그럼 은닉층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은 GPU 아니면은 컴퓨팅 파워네요. 근데 보통은 이제 GPU보다는 이제 2차 인공지능 2차 암흑기 2차 겨울에 들어갔다고 나오는데 컴퓨팅 파워가 부족해서 그러니까 컴퓨팅 파워라는 것들은 대량의 연산들을 짧은 시간에 소화하기 위해서 대규모의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기 마련인데 요것 때문에 2차 겨울이 왔단 말이죠. 그래서 요거는 정답은 4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5번. F1 스코어가 나왔어요. 혼동행렬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모델이 제대로 만들어져 있는지 검증하고 평가하는 것들. 근데 혼동행위를 보면은 뭐 정확도, 정밀도, 재현도, F1 스코어 뭐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여기서 얘기한 거는 F1 스코어에 대한 것들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F1 스코어는 정밀도와 재현도의
조합 평균으로 두 지표의 균형 비율이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정밀도라는 건 뭐냐면은 모델이 양성을 예측한 경우에 실제로 양성인 경우의 비율. 그러니까 암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모델이 실제로 암일 확률. 그러니까 이제 이 모델이 암이라고 예측했는데 실제로 이 암이라고 나오면은 이 정밀도가 높은 거잖아요. 슬프지만. 근데 재현도는 뭐냐면 실제 암이었는데 모델이 암이라고 올바르게 예측한 비율. 그러니까 실제로 암이었는데 슬프네요. 근데 알고 보니까 모델도 암이라고 예측을 했다. 그러니까 재현도. 재현도라는 건 뭔가요? 실제 이 결과가 두 번, 세 번 반복했을 때 똑같은 결과값을 내냐는 거잖아요. 그래서 F1 스코어는 정밀도랑 재현도를 보는 균형 비율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네, 다음 보기 설명하면 활성함수를 고르시오. 이제 활성함수 문제는 이게 문제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설명하고 있으니까 교재에서는 활성함수가 세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이 활성함수라는 것들은 결국 뭐냐면 이런 입력 값들을 출력으로 뽑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내면은 너무 범위가 넓어지니까 적정 비율로 수렴하게끔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주는 것들을 우리는 활성함수라 그러는데 문제에서 이제 주어진 것들은 시그모이드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3번 시그모이드 함수인데 시그모이드 함수가 0에서 1까지까지 출력값 그 다음에 가장시고 초기에 사용할 수 있고 로지스틱 함수가 나오는데 요거는 그냥 이 활성함수에 대한 깊이는 내용보다는 요 활성함수 세 가지가 있으니까 각 세 가지 동작 방식을 어느 정도 암기를 해서 푸시는 것들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활성함수를 깊게 다루기에는 저희는 이런 이제 인공지능의 깊이 있는 이론을 다루는 시험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체크만 하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0부터 1 사이다, 로지스트 함수라고 부른다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7번. 다음 보기에서 미세 조정의 절차를 순서대로 고르시오. 제일 처음에 뭘 할까요? 일단은 미세 조정이니까 뭔가 모델을 선택을 하겠죠? 사전 학습된 모델을 프리트레인된 모델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대상을 뽑아야 되겠죠? 미세 조정해야 되니까 모델 선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대상 조정을 선택을 한 다음에 학습률을 조정하겠죠. 학습률이라는 것들은 뭔가요? 가중치를 크게 변경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데이터에 점진적으로 적응을 생성하는 것들이 학습률이니까. 그 다음에 제대로 안 됐을 수도 있으니까 추가 학습. 이렇게 돼서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네, 이런 식으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순서를 맞추는 문제들도 나올 수 있겠죠. 네, 다음 보기에서 기억 니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네, 이거는 변형 오토 인코더에 대한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시험에서 그림을 잘 보셔야 돼요. 그림에 있는 것들이 출제로 이어질 확률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잘 볼까요? 이 변형 오토 인코더는 생성 AI에서 많이 활용하는 기술이지만 문제로 바라보면은 여기 인코더라는 게 나오죠. 인코딩과 반대말이 디코딩이잖아요. 디코딩. 그럼 니은의 디코딩이라고 디코더로 나온 걸 보면은 3번밖에 없죠. 이 변이형 오토 인코더 이 잠재 공간 레이턴트 스페이스에 매핑된 데이터를 가지고 대칭 구조 활용해서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요거는 3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VAE 그다음에 요 부분에 보면 이제 겐과 VAE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요 두 개는 출제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것들이니까 잘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9번. GPTS의 환경 구성 요소인데 GPTS는 이제 GPT를 가지고 챗봇을 만드는 것들이 중간에 교재에 있었잖아요. 그 관련된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GPTS의 환경 구성 요소라고 나온 것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름과 설명과 지시와 대화 시작자와 지식, 기능, 행동들이 있는데 이름, 그다음에 설명, 그다음에 지식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하는 것들인데 이 부분은 교재 안에 있는 표에 대한 어떤 그 약간의 암기가 좀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겠죠. GPTS는 지금 유료 기능입니다. 유료 기능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그 결제를 한 유료 서비스를 결제한 사람들한테 베타 서비스처럼 제공되고 있는 기능들이죠.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네. 다음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술 기초 쪽이죠. 다음 보기는 어떤 시각화 도구인지 고르시오. 뭔가요? 워드 클라우드. 이건 볼 것도 없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구름처럼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을 워드 클라우드 부르는데 여러 가지 케이스 나올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그래프나 산점도 플롯이나 히트맵 같은 것들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교재에는 워드 클라우드 가장 대표적으로 소개가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직관적으로 어떤 단어에 대한 가중치나 비중이나 이런 것들을 분포 같은 것들을 볼 수 있는 것들이 이 워드 클라우드입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중 챗GPT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지리 규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세히 보시면 정답은 좀 뻔합니다. 당연히 명확하게 질문해야 되죠. 질문의 범위도 제한하면 좋은 답변이 나오고 배경 정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하지만 목적을 말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것들은 정확한 답변을 가져올 수 없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네. 12번. 다음 중 코파일럿의 그림을 사용하는 AI를 고르시오. 이거는 볼 것도 없이 3번 달리죠. 왜냐하면은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했다 그랬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에서 그림 그리기를 하면은 밑에 달리로 그렸어요. 라고 표시가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파일럿도 달리 엔진을 쓴다. 정답은 3번이고요. 프롬프트 엔지니어 기술 기초 쪽에 이제 미드절 쪽 얘기들이 좀 나옵니다. 특정 대상을 제한하는 파라미터로 옳은 것은 아웃, 딜리트, 익스클로드, 노가 있는데 요것도 그 파라미터 테이블, 교재인 테이블을 봐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인데 두 개 중에 많이 헷갈리시겠죠? 익스클로드랑 노 두 개 헷갈리시겠지만 특정 대상을 제한하는 파라미터는 노입니다. 노. 요거를 선택하셔야지 대시 NO 요걸 선택하셔야지 특정 그 대상을 제한하는 파라미터 사용할 수가 있죠. 정답은 4번이고요. 네, 14번. 다음 챗GPT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발생한 현상을 옳은 것은 이순신 장군의 부인은 누구입니까? 강훈의 이순신 부인은 강훈의 부인은 고수입니다. 실제로는 방수진 님이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할루시네이션이죠. 챗GPT가 엉뚱한 답변을 뽑아내 주는 것들, 이런 것들은 할루시네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거는 워낙 유명한 얘기니까 잘 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15번. 다음 보기에 설명하고 있는 것을 고르시오. 두 종류 이상의 데이터 유형을 프롬프트 활용하는 기법. GPT-4, 코파일럿, 제미니를 활용한다. 입력이 가능한 데이터의 종류는 서비스별로 다르다. 여러 개 입력을 받는 거란 말이죠. 멀티모달 프롬프트죠. 두 종류 이상의. 챗GPT는 이미지도 받고, 파일도 받고, 여러 가지 받죠. 코파일럿과 제미나이는 이제 이미지는 가능. 하지만 파일은 아직 불가능. 네, 이런 식으로 구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멀티모달 프롬프트 잘 기억하시고요.